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NX와 리퍼블릭, 노트 두 토큰 간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두 회사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묶어서 같이 봤을 때 장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INX랑 리퍼블릭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많이 언급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게 영상이 어떤 영상을 보시면 좋은지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와서 질문해 주셔도 충분히 제가 답변이 가능하니까 커뮤니티에서 혹은 메일로 주셔도 좋고,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들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INX랑 리퍼블릭 노트고요. RWA 요 섹터에서 유망하거나 혹은 관심이 가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그런 토큰들 혹은 코인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RWA에 대해서 많이 외치죠. 이런 토큰들이 소개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소개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INX 토큰이나 리퍼블릭 노트 같은 토큰을 잘 알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거기에 슬쩍 끼워서 막 100배 간다, 1000배 간다 이런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토큰들을 사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선택에는 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RWA 토큰에서 그 수많은 크립토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건지 먼저 반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걱정들을 잘 하지는 않죠. 누가 막 투자를 해서 샀다 그러면은 포모가 막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일반 크립토가 얼마나 위험한지 잠시 보여드리죠. 이게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막 생겨난 이더리움 베이스의 토큰들입니다. 아무 때나 대충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00% 보이시죠? 전부 다 사기를 쳐서 투자금을 빼서 나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8600%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죠. 그 퍼센트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떤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켓캡, 코인게코 여기에 올라와서 보이는 거는 지금 2단보다는 훨씬 뒷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흥행이 되면은 거기 상장하는 경우기도 한데, 거기서 보이는 퍼센트, 그리고 이거는 완전 생기기 시작할 때 보이는 이런 퍼센트들도 대부분 좋은 것도 다시 두드려 봐야 되고, 믿을 게 좀 현저히 적다, 심지어 이렇게 마이너스 100% 돼서 풀을 빼서 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시총이 작은 애들만, 풀 마운트가 나오죠. 아주 작잖아요. 이런 애들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만에 몇 조가 증발됐죠. 이거는 FTX가 망하고 FTT가 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거래소, 또 사람들이 믿고 맡기던 돈이 증발되는 걸 갖다가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수장이었죠. 뽀글이 쌤이 림만 치면은 막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보통 다 솔라나 베이스가 많았죠. 그가 맡았던 FTX나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알라메다 리서치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또 아무 근거 없이 투자를 하기도 하였고 또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는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 장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인 토큰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수많은 이런 토큰들 혹은 코인들을 보면서 토큰 증권에 대한 관심이 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권인 주식시장에서도 사기는 존재합니다. 그게 사기가 없는 곳은 거의 없죠. 그런데 증권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크립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투자하는 자산은 안전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무슨 카지노에 와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카지노에서 따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크립토에서 따고 나가는 사람이 카지노보다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안전한 증권으로 보호받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크립토가 아니고요. 토큰하고 리퍼블릭 노트를 가져온 겁니다. 수많은 토큰 증권 중에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가져왔냐?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토큰 증권은 금융업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토큰 증권은 그냥 증권일 뿐이에요. 단지 그게 거래가 되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게 돼요. 종이가 컴퓨터 파일이 되고 그 파일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는 거죠. 세상에 이런 패러다임들이 변할 때 항상 누군가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 포브스지나 포브춘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다면 10년 동안 상위 10개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많이 보셨죠. 예전에는 정유 회사가 있었고 이제 핀테크 회사로 막 넘어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전환 과정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누가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벌게 될 것이냐? 저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상장시켜야 되는 거래소가 가장 큰 이익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수많은 증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어야 되고 그 거래 수수료가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크고 안전한 수입원으로 될 거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런 애들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특정 토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100배, 1000배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은 저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증권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좀 거리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크립토 업계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크립토 거래소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넘긴 적이 며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주식보다 좀 더 투기적인 걸 좋아하고 또 24시간 거래되는 것에 매우 호의적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거래소, 토큰 증권 업계 거래소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기왕이면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메인이 될 거래소를 찾고 그 거래소가 가진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토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론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의 결론은 INX 토큰이었습니다. 이미 투자자셨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0.9달러에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0.3달러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관점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시장 상황, 외부 상황이 불리하게 지금 고금리로 계속 바뀌었지만 제가 생각한 메리트는 배당이었거든요. 이게 좀 시기상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가격의 변동에는 크게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직원들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한 개는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상장된 토큰들 중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진 유니코인이 며칠 전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이 되자마자 사실은 폐지를 한 거거든요. X가 수익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INX가 가진 증권법 준수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동이 저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2021년, 22년은 저금리 상황이었고요. 그때 상장 대기 중인 토큰이 3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는 20년 만에 최고 금리 상황에서 아직 그 규모가 유효할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오래되거나 금리가 내려간다면 상장하려는 회사들, 증권들의 니즈상 결국에는 상장 러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건데 금리만 기다린다고 결국엔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에 세큐리타이즈 보면은 굉장히 폼이 좋죠. 만약에 세큐리타이즈에서 수익 공유 증권 토큰을 발행했다면 최근에 엄청나게 몰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죠. 현재 미국에서 T0와 함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죠. 하지만 세큐리타이즈는 대부분 사모를 하고 있고요. 적격 투자자를 위한 상품들, 전에 말씀드렸던 비들 같은 경우도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불이잖아요. 근데 T0하고 INX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더 리테일 인베스터에 맞춰져 있죠, 초점이. 그래서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의 회사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이외의 회사들의 파급력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회사 세 가지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INX가 전 세계 대세 중에 하나인 거래소로 될 수 있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자체 토큰을 가진 몇 안 되는 거래소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심 조건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INX와 리퍼블릭 노트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INX와 리퍼블릭이 협력 관계를 바인딩하였고 바인딩 되진 않았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차례 연장된 건 맞죠? 그래서 5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아마 한국 시간을 고려하면은 5월 16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는 리퍼블릭의 상당한 사용자 기반을 그 플랫폼에 통합되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INX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됐었던 합병의 진행 사항을 한번 살짝 보실까요? 합병을 준비한 기간은 제법 오래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KW에서 리퍼블릭의 프레지던트죠. 수장, 거의 수장입니다. 앤드류 더기가 있고요. INX의 이타이가 같이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앤드류와 이타이 혹은 같이 참석했었던 밥이나 다른 분들의 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한 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영상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MA를 진행을 한번 했었죠. 여기가 여기 넘어갔는데 여기 인플루언서, 지금 소속의 인플루언서가 계시죠. 요분까지 해서 샤이다티카랑 같이 AMA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현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리드 투자자를 찾았다. FTX 같은 회사들의 영향으로 요즘에 실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항상 시간이 늦게 가죠. 그래서 공식 발표 이후에도 사람들은 빨리 인수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게 됩니다. 얼마 전에 리퍼블릭에서 인수가 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 트리에 있는 골든 체인입니다. 골든 체인을 인수하게 된 경위를 한번 살짝 볼까요? 골든 트리의 전 파트너가 리퍼블릭 산하 시설의, 그러니까 리퍼블릭 디지털입니다. 리퍼블릭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 CEO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 트리가 전액 출자한 회사인 골든 체인 인수가 완료가 되었다는 뉴스고요. 이게 뉴스 내용을 잠깐 보면 2022년에 골든 트리의 디지털 자산화, 디지털 자산 자회사 출범이 있었고요. 그게 월스트리트 기관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로 암호화폐 업계의 지지를 상당히 받았어요. 규모가 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2023년 9월 달에 골든트리는 특히 디지털 자산 산업 내에서 많은 규제 및 평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신용 및 부실 시장에 초점을 맞춘 자산 관리자에게 암호화폐 펀드가 매우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존 나가르 보이죠? 요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골든트리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훌륭한 파트너였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나가르가. 요즘 모회사는 아까 사이즈가 좀 크다고 했는데 이 골든트리는 54빌리언 달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수 당시에 골든체인은 0.15 빌리언 정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가르가 리퍼블릭 디지털 펀드 전략을 좀 확장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퍼블릭의 사장인
앤드류 더기가 나가르가 골든 체인에 대해서 그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연락을 했는데 당시에 회사가 유동 토큰 전략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리퍼블릭 크립토가 이미 골드 트리 여기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상적이었다. 이 합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뉴욕에 이제 본사를 둔 리퍼블릭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주력하는 글로벌 투자 회사고 포트폴리오가 한 2,000개 이상의 회사가 있어요. 나가르는 골든 트리의 매각이 기간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not bad다.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든 체인의 직원이 나가르하고 함께 리퍼블릭에 총 6명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좀 쫓겨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는데요.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좋은 매물로 나오게 됐고요. 리퍼블릭은 확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거래를 한 거죠. 서로서로 윈윈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인수에 있어서 1%의 영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INX 인수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골든 체인을 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점은 리퍼블릭이 정확히 INX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아직 유효한가입니다. 리퍼블릭은 디지털 자산 운용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INX만큼 강렬하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리퍼블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INX의 지분 인수 과정이 있었고요. 협업 계약서에 이어서 추가로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세컨더리 마켓, 이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서 INX의 라이센스를 리퍼블릭이 갖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기간이 이스라엘에 한참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리퍼블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직접 이 전쟁통에 이스라엘 사무소를 간 거는 그냥 그런 단계로 간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저는 인수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24년 4월 이번 달 초에 공시가 있었거든요. 주요 임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22년도 말하고 23년도 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주식 수가 증가했습니다. 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때 늘었기 때문에 총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녹색깔이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누가 늘어났는지는 보실 수 있고 그분의 지금 현재 INX에서의 직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인수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주식수가 실제로 늘어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스톡 수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인자인 INX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이타이 아베너리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이게 늘어난 개수입니다. 그리고 샤이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사람 마이야 이분하고 조나단 이렇게 사실상 거의 3명에서 만든 거거든요. 샤이까지 해서 그 세 사람들의 지분 관계를 보면은 또 엄청나게 스톡 옥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은 2월까지 해서 결국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월이면은 2월 말에 그만뒀다고 하면은 그 전에 그만두는 게 결정이 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식수를 크게 늘려놓았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보고서가 사실 좀 기다려집니다. 여러 임원들의 토큰 보유 개수를 인수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붙이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회사의 지분이 임원들한테는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보유 개수로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라는 설명이고 지금 개수가 늘어났었던 분들을 보면은 여기 CFO 분 계시죠? 여성분인데 갤럭시 디지털에서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파츠 이분은 기술 쪽을 생길 초기부터 담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요 분은 고문으로서 유럽 쪽에 INX가 확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고 요 분은 조금 독특한데 아마 초기 영상에 제가 찍어놨을 겁니다. 이분은 투자자, 완전 초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분은 사이럽스의 미국으로 치면 EC에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장으로서. 지금 게리 겐슬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영향력 있었던 여성분인데요. 영향분이 좀 있었고,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가질 수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스톡 옵션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보면은 독립이사분들이 계시고 또 의장도 계시네요. 그분들은 아예 애시당초에 주식이 없었던 분들이 좀 계시고, 없다가 생긴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총 길이가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10분으로 하면은 또 6부작으로 하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0분씩 3회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분까지 해서 지금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영상은 이어서 또 회사 내부적인 좀 사정을 딥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도 혹시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리퍼블릭 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수익 구조가 생길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토큰이랑 리퍼블릭 노트의 시너지 등등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꽉꽉 담아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서 이미 다뤄가지고 좀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3부작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건데, 다음번 영상은 뭐 뉴스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넥스가 15일 전에 인수가 된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 방송이 또 될 수도 있고요. RW 섹터에서는 그 다음 영상에서 일단 레이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중요도를 떠나서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레이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시체마를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방송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빨리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이었습니다.